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52쪽, 세 번째 소단원, 물질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끓는 점을 여러분들 측정해가지고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이 뭐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걸 알았으면 이 끓는 점은 또 압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영향을 받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교과서에 252쪽, 253쪽에 실험이 나오는데 메탄올과 에탄올의 양을 다르게 했을 때 끓는 점이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알아보는 실험이야. 메탄올 10ml, 20ml를 끓여보고 에탄올도 10ml, 그 다음에 20ml를 끓여보면 끓는 점이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을 확인할 때는 바로 그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안 되고 커다란 비커에 물을 따로 받아 가지고 물 중탕으로 가열을 합니다. 자, 그냥 가열하는 게 아니죠. 물 중탕으로 가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메탄올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다.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가열을 하게 되면 불이 붙어서 우리가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물 중탕으로 가열을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탐구활동에 학습지에 물어볼 거야. 꼭 기억해둬.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끓임 쪽이라고 하는 그 유리 같은 아주 그냥 도자기 같은 그 아주 미세한 구멍이 많은 물질, 그 다공성이라고 하는데, 마늘 다자에 다공성 물질. 이 끓임 쪽을 시험관 안에 넣는데, 끓임 쪽을 넣는 이유가 뭘까? 자, 끓임 쪽을 넣는 이유, 이것도 물어볼 거야. 끓임 쪽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액체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필기해 주세요.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다공성 물질을 시험관 안에 넣게 되면 가열을 할 때 한꺼번에 그 같이 끓지 않고 기포가 나오거든. 그 기포가 나오면서 액체 내부에 틈을 만들어 주고 이 액체 내부의 기체들과 뭉쳐지면서 서서히 끓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면서 선택한 물질을 가열하면서 30초 간격으로 여러분들 메탄올, 에탄올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요. 잠깐만 펜으로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이 메탄올이잖아요. 메탄올 10ml 그리고 메탄올 20ml 이렇게 끓는 현상을 보니까 끓는 점은 똑같죠, 맞죠? 그런데 끓을 때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역시 양이 작은 게 끓는 점의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메탄올에 끓는 점은 여러분들 기억해도 65도씨, 65도씨. 그리고 에탄올에 끓는 점은 에탄올도 마찬가지인데 양이 적은 게 10ml가 끓는 점에 일찍 도달했죠. 그리고 20ml가 늦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끓는 점은 같죠. 몇 ml죠? 몇 도씨죠? 78도씨에 해당합니다.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한 물질에 끓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게. 메탄올은 65도씨고 에탄올은 78도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탄올 10ml든 20ml든 관계없죠. 65도씨, 에탄올은 78도씨.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실험을 통해 물질의 끓는 점은 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메탄올, 에탄올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끓는 점은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다르고 끓는 점은 양이 달라도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메탄올과 에탄올을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질문도 탐구활동지에서 물어보도록 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의 특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끓는 점은 뭐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 엄밀히 말하면은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3도고요. 메탄올의 끓는 점은 64.6도씨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방금 선생님이 물질의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특히 고체 같은 경우에 보통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뭐죠? 철 거의 2800도씨나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프탈렌의 끓는 점은 한 218도 정도 되고요. 자, 보통 보시면 고체에 우리가 상온에서 볼 수 있는 고체가 끓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기체 보세요. 기체. 우리가 상온에서 존재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온을 20도씨라고 보면 기체로 존재하잖아요. 얘네들은 질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끓는 점이 매우 낮죠. 그 다음에 보통 상온에서는 물이나 에탄올, 메탄올 끓는 점이 고체와 기체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물질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끓는 점이 다르다. 자, 끓는 점의 정의를 살펴보면 1학년 때 배웠듯이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한 것도 1학년 때 배웠어요. 끓는 점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에탄올인데요. 5ml든 10ml든 끓는 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맞지? 하지만 78.3도씨로 끓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뭐다? 특성이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끓는 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종합병원 같은 데서 뭐 혈액 또는 뭐 정자 난자를 냉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질소를 이용합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한 마이너스 196도 정도 됩니다.
아주 온도가 낮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끓는 점이 한 마이너스 33도 정도 되는데 보통 얼음 공장에서 냉매 물질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끓는 점이 압력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영상 보도록 할까요?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은 후 펌프로 용기 속의 공기를 뽑아냅니다. 공기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끓고 있습니다. 이 실험 직접 해볼까? 자, 이제 끝났고요. 자, 우리가 이 실험 있잖아. 이걸 감압 용기라고 하는데 1학년 때 여러분들 안에 초코파이 놓고 보일의 법칙 실험하면서 이 펌프질을 하게 되면 이 감압 용기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 그럼 안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압력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압 용기에 한 70도씨 물, 그 이상의 온도의 물을 넣어도 돼요. 끓지만 않는다면. 이때 여러분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물을 넣고 무슨 짓을 하냐면 펌프로 용기 속의 공기를 뽑아내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봤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물이 끓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뽑아내면 당연히 용기 압력은 어떻게 변합니까? 당연히 공기 분자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면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아까 전에 압력이 낮아졌죠.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압력이 외부에서 그림을 살짝 이렇게 그리면 이게 물이라고 하면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이 물 분자가 그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면서 기체로 돼서 기화되는 거잖아. 그러면 높은 압력까지 이겨내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럼 외부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그 물 분자들이 외부 압력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진다. 이렇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물질의 끓는 점을 얘기할 때는 수평면의 기압인 1기압.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얘기합니다. 1기압일 때. 그래서 이 끓는 점은 또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끓는 점 나타낼 때는 반드시 보통 압력을 표시를 합니다. 물질의 끓는 점을요. 낮아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이거 몇 쪽 그림이죠? 교과서 그림에는 안 나와있나?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에는 안 나와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백두산은 한 2700m 되죠. 그 다음에 저 스위스 쪽에 있나? 몽블랑 산이라고 프랑스 알프 산맥에 있는가봐. 한 4800m. 에베레스트 산은 한 8800m 되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 끓는 점 봐봐. 끓는 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끓는 점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쌀이 다 익는 게 아니라 덜 익어. 우리는 그걸 설 익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설 익냐면 여러분들 방금 배웠듯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보통 그 쌀이 밥으로 변화될 때는 그 뜨거워져 가지고 녹말이 느슨하게 풀어지는데 이걸 호화 과정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호화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도씨의 온도에서 한 20분간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100도씨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시간이 아주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덜 익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탐구활동에 이거 예를 물을 겁니다. 압력이,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예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 익는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압이 증가하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합니다. 압력솥,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있는데 압력솥으로 밥을 해봐. 그럼 쌀이 어떻게 돼? 더 빨리 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압력솥으로 밥을 하게 되면 그 솥 안에 수증기가 있잖아.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럼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압력밥솥 안에 기압이 한 2기압 정도라고 합니다. 2배죠, 2배. 평소. 그래서 끓는 점이 120도씨까지 도달하게 되어서 그 쌀이 빨리 익습니다. 자, 기압이 올라가면 끓는 점이 올라간 예,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쌀이 더 빨리 익는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혼합물의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많이 먹으시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배고파. 우리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내 것은 내가 끓일게. 좋아. 누가 맛있게 끓이는지 보자고.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수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것이 더 맛이 있어. 아싸, 내 물이 먼저 끓었네. 이제 수프를 넣고 면을 익혀야지. 응? 내 꽃은 왜 늦게 끓지?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물에 수프를 넣으면 혼합물이 되어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지게 돼. 왜 혼합물이면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죠? 순수한 물질이면 수증기가 될 때 다른 물질에 방해를 받지 않아. 혼합물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되려는 상태 변화가 섞인 물질에 방해를 받아. 그래서 열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것도 그 이유야. 하지만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 높은 온도에서 면을 끓일 수 있어 끓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하면 면발이 더 쫄깃해진단다. 거봐, 내 라면이 더 맛있지? 내가 더 빨리 끓였잖아. 내가 이긴 거야. 자, 여러분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자, 혼합물의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펜으로. 순수한 순물질,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어떻죠? 100도씨로 이렇게 일정하죠. 그런데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혼합물의 끓는 점이 이 물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소금 분자를 쌤이 용질이라고 할게. 녹아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용질. 그리고 물을 선생님이 용매라고 할게. 그 물은 소금을 녹이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용매라고 부르거든. 용질 분자가, 즉 그 표면에 있는 소금이 용매인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더 높은 에너지. 그래서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또 용질 분자, 소금하고 용매 사이에는 또 작지만 결합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서로 상호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는 것을 더 크게 방해하는 거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합물의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기화하는 동안 끓는 점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기화되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진해지죠. 점점 더 진해지기 때문에 이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과 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끓는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과 소금물을 끓이면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걸로 우리가 이 물질이 순물질이냐 또는 혼합물이냐 라고 하는 것을 끓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물질의 특성, 끓는 점, 양에 관계없이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같은 물질은 같고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르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